안녕하세요. 제가 그래스호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스크립트들 쓸만한 것들을 제 기준에서 몇 개 선정을 해서 올려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같이 공유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완전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전부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전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는지랑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크립트 보시다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뭐 혹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막힌다라고 했을 때 해당 뭐 스크립트 같은 거 인터널라이즈 해서 뭐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링크 남기는 뭐 게시판 보드에 자료를 같이 올리셔도 되고, 그러면은 제가 뭐 검토해서 이야기해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래스호퍼를 조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올릴 거라서요. 여기에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터페이스나 뭐 사용법을 아시고 데이터 구조 좀 아시는 분이 보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준비를 해봤고, 이게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해볼 거는 이 코너 부분, 멀리언을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짠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은 일단은 저희가 어떤 수직 부재 같은 거 멀리언을 세울 때 그래스호퍼로 많이 하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를 뭐 본인이 원하는 개수나 길이로 등분을 하고 나서 이 세그먼트 점에 이제 프로파일을 생성을 시키고 얘를 뭐 Z 방향이든 어드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시키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 할 때 그냥 무작정 이렇게 네모 이렇게 딱 되는 거 말고요. 네모도 사실 그냥 데이터 구조 잘 모르게 하면은 똑같이 이 방향으로 되거나 이 방향으로 되거나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 각도의 반절만큼 해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해서 프로파일을 그리는 거. 물론 프로파일 그리는 거는 본인이 응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할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너 부분에서는 이렇게 왔을 때 얘 또 반절에 이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그리는 거.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스크립트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은, 우선은 길이의 포인트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몇 간격만큼. 물론 제가 이거를 그냥 막 생성한 커브라서 이 길이 자체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세그먼트에서 디바이드 커브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세그먼트를 일단 익스플로드로 나누고, 세그먼트 선에서 지금 이제 디폴트에 10등분이 돼 있는데 10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치수에 유사하게 등분하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랭스를 써서 세그먼트마다 길이를 구하고 디비전을 해서 제가 원하는 타겟 랭스를 20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20에 가까운 걸로 각각의 세그먼트의 길이를 등분을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수치가 정수로 떨어지진 않겠죠, 당연히. 대신에 얘를 여기 디바이드 커브에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넣어주시면은 20에 유사한 값으로 등분을 하는 거죠. 정확히 20 간격이 아니지만 얘 이제 n 값으로 정수 인티저로 반올림되면서 치환되다 보니까 첫 번째 보면 데이터는 이제 7.8인데 8로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됐고요. 일단 여기마다 뭐 프로파일 놓고 하는 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플래튼 트리를 해서 결국에 저는 이 지금 모서리 부분 여기에 코너 부분에 멀리언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요. 얘를 따로 제가 구분을 하겠습니다. 이 점을 찾는 방법을 이제 저는 우선은 포인트들이 브랜치별로 끊겨 있으니까 플래튼에서 다 넣고요. 다시 한번 일단은 등분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쳤고, 다시 한번 포인트를 다 넣었는데, 이게 세그먼트별로 등분을 하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 커브의 끝점이랑 이 빨간색 커브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 그리고 또 잠시만요. 다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커브가 있다고 봤을 때 얘가 시작점이랑 끝점이 있고요. 얘도 시작점이랑 끝점이 있고, 얘도 시작점이랑 끝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얘를 플래튼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는 두 개씩 겹쳐 있겠죠, 점들이. 네, 그래서 이 점들을 일단 플래튼해서 겹쳐 있는 상태에서 컬 디플리케이트를 해서 T 톨러런스 기본 디폴트가 0.1이니까 이렇게 꽂으면은 데이터 인풋은 39개의 점인데 아웃풋이 35개죠. 그러니까 4개의 점이 지금 겹친 게 에버리지 기준으로 됐는데, 저는 얘를 뭐 리브원을 하든 컬5를 하면 이제 다 지워질 거고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은 일단 리브원을 해서 하나만 남겨놓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35개의 포인트가 아직 남아있고 4개가 지금 사라졌죠. 근데 그리고 남아있는 포인트에 원래 리스트에 인덱스 맵이 지금 나와 있어요. 몇 번째 인덱스에 있는지. 그래서 얘를 반대로 컬 인덱스를 해서 이 전체 포인트 리스트에서 이 인덱스, 지금 살아있는 인덱스를 넣으면은 반대로 하나씩 날아간 포인트 위치를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 위치를 찾았고, 포인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제가 그 말년 프로파일의 기준이 되는 방향을 설정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각각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뭐 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대각선 방향으로 뭐 프로파일을 보내는 기준 선을 구하는 거, 이제 벡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고 뭐 각도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벡터,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폴리라인이니까 라인 자체가 벡터를 바로 의미하겠죠. 라인의 방향이, 탄젠트 방향이. 그래서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그리고 이 벡터, 이런 식으로 계속 벡터가 시작점이랑 끝점에서 뭐 중간에서도 똑같은 벡터겠죠, 당연히 탄젠트가. 이렇게 됐을 때 보면은 결국에 제가 얘를 지금 이렇게 같은 각도로 등분을 해서, 만나는 각도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같은 각도로 등분을 하는 방향으로 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 벡터를 구하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점에서 이 방향의 벡터랑 이 방향의 벡터를 제가 이렇게 반대로 리버스 해볼게요. 리버스 하는 거 뭐 -1 곱해도 되고 리버스를 써도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벡터를 이 점 기준으로 해서 평행이동을 시켜보면은 점을 여기다 해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이 벡터 두 개 합을 하면은 지금 평행사 변형 부분에서 이제 벡터가 나오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벡터의 길이가 만약에 다를 경우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평행사 변형이 이쪽에 그려지면서 저희가 원하는 이 중간값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럴 때 이제 얘는 유닛 벡터로 해서 1로 치환해 놓고 길이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 정확히 이등분되는 지점에 대각선 방향의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벡터를 구하는 컴포넌트는 커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벨리에이트 커브를 하면 되는데, 항상 이제 단짝처럼 나오는 게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거든요. 저는 커브 클로지스트 포인트, 아까 이 구분한 4개의 점에서 원래 이 세그먼트별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얘를 이제 그래프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이 4개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놓고 하면은 지금 각각의 커브 세그먼트마다 제가 지금 그래프트를 한 상태에서 점이 4개가 여기에 제일 가까운 점을 지금 쏘는 거죠. 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점 4개가 이 세그먼트랑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이유는 얘가 이제 자기 자리에 위치해 있는 점의 개수를 찾기 위함이거든요. 그 점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스몰로덴을 써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동한 거리 기준으로 해서 했을 때 얘를 제가 그냥 같은 자리 위치에 있는 점을 찾기 위해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스몰로덴을 해서 넣으시면은 이동 거리가 0.001보다 작은 경우, 그 말은 이제 그 자리, 제자리에 있는 점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컬 패턴을 해서 제자리에 있는 애들만 남겨놓고 싶은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벨리에이트 커브에 넣을 이 T 파라미터인데, 그냥 포인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지금 데이터 구조가 원래 4개의 점이 이제 플래튼된 걸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커브 클로즈 포인트랑 스몰로덴을 써서 작업을 하면은 얘를 그래프트에서 만나면은 1, 2, 2, 1이라는 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커브 클로즈 포인트로 해서 이동한 점들 중에 제 위치에 원래 있던 애들에 대해서만 지금 제가 컬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1, 2, 1이라는 거는 지금 점이
이 세그먼트에는 제 위치에 있던 점이 원래 4개의 점 중에서 하나만 있었고 이 두 번째 세그먼트부터는 이제 2개씩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점이랑 이 점,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는 이 점이랑 이 점, 이 세그먼트에서 이 점이랑 이 점, 이 세그먼트에서는 이 점 하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소팅을 한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소팅한 이유는 이 벡터랑 이 벡터를 제가 아까 구해서 대각선 값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evaluate 커브를 이제 쓰는 거죠. 저희가 원래 쓰고자 했던 목적을. 그러면 이 커브 세그먼트를 얘도 넣었는데 얘도 보면 똑같이 그래프트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지금 사실 이거는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컬 패턴을 포인트에 넣은 건데 이 t 파라미터를 제가 여기다 연결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제가 벡터 디스플레이를 켜볼게요. 벡터 디스플레이를 켜서 여기 각각의 포인트에서 얘 벡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벡터 그래프트 형식이 그대로 유지되죠. 지금 데이터 형식이. 그래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지금 첫 번째 브랜치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는 똑같은 탄젠트 벡터 2개가 두 번째 브랜치에 들어가 있죠. 패스에. 이 상태의 지금 구성인데요. 그러면 얘를 일단은 플래튼 트리를 해서 제가 쭉 묶어 볼게요. 쭉 묶은 상태에서 한 방에 다 넣고 이거 이런 식으로 가니까 두 짝씩 파티션 리스트를 써보겠습니다. 파라볼라가 아닌데 파티션 리스트를 써서 두 짝씩 제가 짝을 묶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탄젠트랑 이 탄젠트 벡터 2개가 지금 한 방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된 거고요.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 제가 아까 유닛 벡터가 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벨리에이트 커브를 해서 보면은 얘가 직선이다 보니까 아마 그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가 똑같아요. 일단은 뭐 확인시켜 드리면 벡터 랭스를 해서 제가 보여드려도 되는데 보시면은 전부 이제 길이가 1일 거예요. 네. 물론 뭐 이거 아니고 찝찝하시면은 여기 유닛 벡터 해서 쓰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2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리스트 0번, 1번으로 제가 구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벡터랑 이 벡터는 이 두 번째 벡터는 무조건 이제 반대로 가야지 벡터 2개의 합을 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선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벡터는 리버스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벡터를 합한 애가 결국에 이 지금 유닛 벡터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가는 벡터 각각의 위치에 지금 이제 그래프트 된 방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죠. 이 의미는 결국 이 위치에서의 지금 벡터가 연산이 돼서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이걸 이제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라인 SDL을 해서 라인을 그리는데 그 라인이 여기 원래 포인트들 있죠. 이 포인트들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데 얘가 지금 브랜치 구조다 보니까 세그먼트 이 시작점도 개수가 4개죠. 4개니까 얘를 그래프트를 하고요. 이 벡터 디렉션을 넣고 길이를 뭐 제가 10 정도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제가 벡터 방향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그래서 2등분의 방향으로 지금 선들이 다 가는 게 보이시죠? 이 벡터로 일단은 모서리 부분에 그 반절되는 구간에 대해서 라인을 그려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제가 조금 고민해 본 거는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여기서 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좌우로 이런 식으로 뭐 프로파일을 넣으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그쵸? 근데 이 길이가 W라고 보고 얘도 W이고 뭐 근데 사실 이런 구간이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얘가 유리면이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이 방향이죠. 원래 이 벡터 방향 똑같이 그림이 문제인데 벡터 방향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폭을 이 폭을 제가 이제 W로 똑같이 맞춰 보려는 거예요. 뭐 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스크립트 짤 때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이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선을 그러면은 제가 아까 봤을 때 이 방향 이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원래 기존에 이 탄젠트 방향이 있죠. 얘 똑같이 평행 이동 해볼게요.
얘도 보면은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를 뭐 리버스 해도 되고, 어쨌든 이거는 마지막에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결국에 얘가 지금 제가 길이를, 이 폭을 제가 D라고 볼게요. D라고 봤을 때 얘도 지금 보면은 D가 되고 싶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 벡터라는 거는 길이가 결국에 이제 얼만큼 가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세터지만. 그러니까 여기 선분이 이만큼 가냐 아니면 뭐 이만큼 가냐 이만큼 가냐에 따라서 이 길이가 지금 계속 바뀌겠죠. 이렇게 이 D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D값을 타겟으로 하는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이게 좀 설명이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이거를 정답을 바로 그려드리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벡터가 있으면은 결국에 이 세그먼트 아까 만난 이 벡터 두 개의 사이각 이 세터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쵸? 얘도 세터가 되고, 그러면 얘 기준으로 얘가 2분의 세터가 되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목표하는 게 얘가 D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이 2분의 D랑 삼각형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2분의 세타고 얘가 2분의 D고 여기가 벡터가 되는 거죠. 벡터가 그러면 그 벡터를 거리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R 반지름 R,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R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아니죠.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타는 이게 각각 구할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제가 그래스호퍼 상에서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상수라고 보면 되고요. D도 제가 원하는 목표치의 수치가 있겠죠. 근데 이 벡터의 길이가 얼만큼 돼야 되냐, 이 R이 얼만큼 돼야 되냐, 이걸 반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R 곱하기 사인이죠. 네, R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2분의 D겠죠. 이게 이제 여기 이렇게 가니까 얘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니까, 그렇죠. 여기 세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3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3만큼 이 중앙값 W를 D를 3으로 하고 싶어요. D를 3을. 그러면 3을 일단은 2를 나눠서 2분의 3을 먼저 구해볼게요. 1.5인데 이 치수를 이제 제가 파라미터로 바꿀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3이라고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3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값 세타를 구하는 거는 앵글을 써서 이거는 캥거루 앵글이고 계속 잘못 치는데 네. 여기에서 아까 여기 만든 벡터 있죠. 지금 하나 방향 리버스 한 걸로 그냥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이값 기준으로 해서 이 리플렉스 말고 얘는 이제 우각이라고 해서 큰 쪽 각도고 작은 쪽 각도인 거죠. 만나는 거죠. 여기 이 우각 말고 이 좁은 사이값 기준으로 해서 만났을 때 얘를 이제 익스프레션을 쓰는 겁니다. 아까 그 수식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일단은 인풋을 얘를 D라고 할게요. 뭐 물론 D가 2분의 D를 말하는 거고요. 이 Y가 이제 그 사이각이죠. 앵글. 그러면 세타를 말하는 건데 얘 이렇게 넣고요. 보시면은 지금 D는 그냥 2등분을 한 거니까 바로 D라고 쓰면 되고요. 사인 하고 이제 2분의 A죠. A분의 2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여기 세타를 구했죠. 세타가 A죠 지금. A. 그러니까 A라고 하고 얘 반절한 게 2분의 A죠. 그리고 지금 이 2분의 3이 D죠. 2분의 3이죠. 그랬을 때 얘 길이가 몇이냐 인 거거든요. 이 길이, 그러니까 R은 R 곱하기 사인 2분의 A는 D죠. 그러니까 R은 D 나누기 사인 2분의 A인 거죠. 상황이. 그걸 지금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R이 얼마나
떨어져야지 D만큼 갔을 때 이 벡터 길이가 되냐, 이거를 지금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다시 앰플리튜드를 하는 겁니다. 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고, 대신에 얘를 지금 이 방향으로도 보내고 이 방향으로도 보내야 되죠. 그래서 아까 그 리버스한 벡터를 월지를 해서, 리버스한 벡터 아니죠, 원래 원본이랑 리버스한 벡터 두 개를 넣고 얘를 각각의 방마다 앰플리튜드를 시켜주는 거죠. 아 근데 얘가 지금 이 방향이니까 얘를 리버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애를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리버스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벡터를 구했으니까 얘를 무브를 시키면 되겠죠. 이 라인을 여기 t 값에 벡터 두 개 넣으면은 지금 얘가 지금 이 벡터랑 이 벡터로 넘겨졌고, 여기를 제가 잠깐 확인을 위해서 이 세 개를 제가 베이크를 해볼게요. 탑뷰에서 지금 보시면은 뭐 카메라 앵글이 이상해서 그런데 여기서 여기 직교거리를 재보면 1.5죠.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3이 됐죠 지금. 그리고 뭐 혹시나 또 안 믿으실까봐 얘도 한번 제가 베이크를 하고, 얘가 진짜 그렇게 정확히 중간 거리 기준으로 가는지 카피해서 이 끝점 맞추면은 지금 이 끝에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벡터가 똑같이 유지한 상태에서 지금 이게 된 거죠. 이게 아까 제가 그 익스프레션 쓴 그 R 값이 되는 거죠. 그 벡터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거의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인서트 아이템을 해서 각 방마다, 그러니까 각 점마다 얘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되는데 얘가 이제 중간에 들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이유는 얘를 이제 로프트에서 이런 식으로 스트레이트 섹션으로 해서 서피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익스트루드 하려고. 그래서 얘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인덱스에 이 두 개가 있고, 중간에 이게 들어오면은 이제 리스트 아이템 순서가 중간에 제가 껴있는 걸로 들어오겠죠.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로프트를 하는데, 로프트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로프트 옵션을 써서 여기 스트레이트로 할게요. 스트레이트 3번 맞나? 네, 3번 맞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코너 부분의 멀리언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뭐 익스트루드 하는 거는 뭐 하면 되죠. 네. 익스트루드 하고 Z로 뭐 1000만큼 1000이 너무 크죠. 30, 100 정도만 올리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100만큼 올라간 부분에 코너 부분의 모서리가 지금 이 각각의 세그먼트의 중간 위치의 방향을 향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끝날 것 같긴 한데, 사실 여기서 이제 디버깅을 제가 한 게 하나 있어요. 디버깅을 하기 좀 그런데 창피한데, 얘를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닫힌 커브라면 똑같이 작동할까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만들고 나서. 그래서 얘를 디스컨티니티 하고 뭐 이 포인트들을 다시 폴리라인으로 다시 정렬하면은 이 상태에서는 똑같은 형태의 폴리라인이 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제가 클로즈드 하면은 이렇게 닫히죠. 그래서 이 클로즈드 하는데 이 폴리라인을 제가 그러면 일단은 릴레이를 해서 원본에 있는 걸 빼고 똑같이 작동을 하는지, 얘를 이렇게 꽂으면은 지금 작동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왜 안 되냐면은 제가 짠 스크립트 기준으로는 안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가 이제 파티션 리스트가 묶일 때 두 개씩 묶여요. 보면은 같은 위치에. 이게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이 선 계속 오늘 이걸 너무 많이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 선, 그다음에 이 선, 그다음에 뭐 이 선이 쭉 있을 때 보면은 아까 그 제점 위치에 해당하는 점들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열린 커브였을 때는 얘부터 시작했었잖아요. 여기는 없고, 근데 얘는 보면은 지금 빨간색 점이 여기도 점이 있고, 그러니까 벡터가 이 방향, 그리고 노란색 벡터도 이 방향, 그다음에 초록색 벡터도 이 방향.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지금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하니까 얘를 리버스해서 합하면은 의미가 없죠. 0이죠. 반대 방향으로 벡터가 더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벡터 평행 2벡터 2벡터 더하는 거니까 벡터의 값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얘 보시면은 0이죠. 0. 000이죠. 벡터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쉬프트를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두 개씩 묶을 때 보면은 원래 얘 0번, 1번, 그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얘를 한번 쉬프트를 해서 얘가 0번이 되는 거예요. 0번, 1번. 그리고 얘가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얘랑 이렇게 묶이고 얘랑 이렇게 묶이는 거죠. 2벡터랑 2벡터랑 묶이고 2벡터랑 2벡터랑 묶이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로 쉬프트 리스트를 써서 그러면 이 전체 플래튼 되는 거에서 하나만큼 지금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를 파티션 리스트에 연결하면은 아까처럼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 고민을 해본 게 이 상태로 했을 때 다시 오픈 커브를 하면은 또 에러가 나겠죠. 이번엔 순서가 또 바뀌었으니까. 얘는 첫 번째 해당 데이터 브랜치가 하나에서 시작하잖아요. 보면은 그 절점이 생기는 게 커브에, 얘는 이제 끝점만 시작하니까. 그래서 얘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커브가 클로스드로 해서 닫혀있냐 열려있냐 라고 먼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인풋 들어오는 이 릴레이가 인풋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닫힌 거든 열린 거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클로스가 이제 true false해서 저희가 물어보는데 이 데이터를 일단 제가 좀 멀리 있으니까 불리언으로 받아올게요. 그 그래스호퍼에서 보면은 true는 1이고 false는 0이죠. 그러니까 false만 0이고 1, 2, 3, 4 이렇게 이제 정수 실제 숫자가 존재하는 건 다 true 값으로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제가 이 그대로 한번 shift 리스트에 넣으면은 1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false일 경우에는 얘가 0을 의미하고 얘가 true가 되면은 얘가 1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닫혔냐 열렸냐 기준으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닫혔니 물어보면은 닫혔으면은 1이 나오고 열렸으면은 그러니까 열렸으면 안 닫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계속 헷갈리는데 닫혀 있으면 커브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 OK true해서 1값을 치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불리언을 치환하는데 불리언이 숫자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열려 있다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 false를 가져오겠죠. 불리언은 아까 저 close에서. 근데 false는 숫자 0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퍼상에서. 그래서 shift에서 0이 들어가면은 중간에 지금 얘가 아무 작동도 안 하고 바로 묶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스크립트를 짜보면은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헷갈리니까 얘 잠깐 끄고요. 결과값만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다 닫고 나서 이 상태에서도 잘 작동하고, 만약에 지금 이 닫힌 커브 기준으로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넣어도 똑같이 끝분이 작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일단은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래도 아마 그러니까 아예 그래스호퍼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울 수도 있어서 최대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만큼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도 뭐 비슷한 식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간상 조금 건너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네, 그러니까 크게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